그런데 이번 펜트하우스는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본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해요.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 늘 그렇듯이 예상했던 대로 흔히 말하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전형이더라고요. 김순옥 작가 드라마의 개연성 없음은 매 드라마다 능력치를 경신 중입니다. 계속 상승세예요. 이게 사실 MBC에 먼저 들어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작인 SBS 황후의 품격 때 방송사와 작가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이번에는 MBC에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 MBC 드라마 쪽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월화 드라마 카이로스가 3%대, 또 수목 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도 3%대, 시청률이 고픈 상황이죠. 반면에 김순옥 작가 작품이면 어느 정도 시청률은 보장을 받을 테니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숙고 끝에 작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청률이야 더없이 간절하지만 공영방송에서 차마 내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지금 14%까지 시청률이 솟았으니까 MBC 일각에서는 왜 안 받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지만 이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번 펜트하우스는 JTBC,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거기에 미래까지 여러 드라마들을 뒤섞어 놓은 짬뽕 같은 MSG가 듬뿍 들어간 그런 음식 같은 드라마입니다. 허술한 걸로 치면 아주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선택된 상류층이 모여 사는 특별한 공간, 거기에 음대도 아닌 예고 진학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음대 입시 전형의 문제점들, 음대 교수들, 또 재단의 비리를 신랄하게 리얼하게 파헤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목표가 예고인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악스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라는 설정인데 정작 배우들은 민설아 역의 조수민 양이 99년생으로 23세, 베로나 김현수 양이 2000년생으로 21세, 유제니를 맡은 진지 양이 2001년생으로 22세, 주석훈, 주석형, 쌍둥이를 맡은 김영대 군하고 한지연 양이 96년생, 25살이라고 합니다. 25살이 중학생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대 씨, 한지연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인 배우가 간혹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색해서 이렇게 뿌옇게 막 처리하기도 하는데 중학생 역할에 성인 배우를 들이밀은 이런 좀 희한한 경우입니다. 드라마니까 하고 이제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심하죠. 밀회와 얼마 전에 종영한 SBS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다 음악이 소재인 드라마들이었죠. 배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유아인 씨, 박은빈 씨, 김민재 씨 다 직접 연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펜트하우스에서는 이렇게 표 제대로 난 립싱크는 또 보도 듣도 해본 적이 없네요. 6회 말하고 7회 초에 청아 예고 음악 부장 역할 그 천서진을 맡은 김소연 씨가 지휘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색함이란. 이건 정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배경이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 헤라필리스입니다. 건물 이름도 여러 개를 막 섞어 놓은 것 같은 이름이죠. 헤라필리스 100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심수련, 이지아 씨가 맡고 있죠. 그리고 청아재단 실세이자 유명 소프라노 천서진, 김소연 씨가 맡고 있고요. 천서진과 오랜 악연으로 얽혀있는 오윤희, 유진 씨가 맡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스카이캐슬의 염정아 씨가 맡았던 한서진, 이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또 이름도 같아요. 심수련, 천서진, 오윤희, 이 세 사람의 자녀들이 똑같이 성악으로 청아예고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같이 어울리는 주민들이 있죠. 강마리, 신은경 씨가 맡았고, 이규진, 그 봉태규 씨가 맡았는데 이 두 사람도 같은 입장의 부모들입니다. 천서진 남편 역의 윤종훈 씨, 그 봉태규가 맡은 그 변호사 이규진, 이 두 사람이 다 그 주동민 감독의 전작 리턴에서 비슷한 부류의
악당들로 나왔었죠. 악역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노는 그 모양새를 보면 대한민국 0.1%에 해당되는 그 재벌들이냐 거들먹거리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재력이고 열성이면 일찌감치 보딩스쿨을 보냈던지 외국 유럽 같은 곳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어지간한 주상 복합 건물들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엘리베이터조차 외부 사람은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윤희는 수시로 헬라필리스를 출입했었고 민서라도 비밀의 장소라고 했죠. 주단태하고 천서진이 미래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었잖아요. 7회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천서진이 경비원들에게 보안을 강화하라고 다그칩니다. 오윤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왜 출입을 허락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오윤희가 그전에는 막 맘대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거. 말이 안 된다. 이게 김순옥 작가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개연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이 작가 드라마의 특징인 거죠. 김순옥 작가를 스타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2008년작 아내의 유혹. 이 드라마 너무나 유명하죠. 현모양처였던 구은재가 남편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또 절치부심 끝에 복수를 해서 남편하고 상간녀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구은재가 이게 저만화를 찍었더니 민서이가 됐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전작이죠. 황후의 품격에서는 태양호 씨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최진혁 씨가 되는 설정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순옥 작가는 이거 원래 지어낸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너네 그거 몰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봉사가 청아하고 갑자기 눈을 뜨고 인어공주가 목소리와 다리를 바꿔서 사람이 되는 그런 설정? 너희들 재밌게 봤잖아. 이것도 그냥 지어낸 얘기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 코미디를 표방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도 있죠. 예를 들면 헤라펠리스 입주 1주년 기념 파티 날 민설아가 지붕 유리창을 깨고 조각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사망을 했죠. 그 유리가 깨지면서 사람이 떨어져 내렸는데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당들 말고는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또 핏자국을 지우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코믹하게 묘사했습니다. 잔혹한 상황인데 그걸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을 잠깐 사이에 수습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죠. 경찰도 모르게. 그런데 그냥 이거 지어낸 얘기야. 블랙 코미디로 받아들여줘 라고 이제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순옥 작가가 2014년 왔다 장보리 종영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드라마 작가로서 대단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거나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오늘 죽고 싶을 만큼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안 오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 내일 내용이 궁금해서 죽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순옥 작가의 말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 한번 제가 텔레비평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개연성 없는 드라마만 보면 치를 떠는 사람이었어요. 막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을 쓰곤 했는데 한번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데 산간 지역에 외롭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어르신들은 물은 끊겨도 되지만 전기는 끊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TV를 볼 수 없으니까. TV가 배우자이자 자식이자 친구 같은 존재인 거죠. 한 번은 그 어떤 어르신하고 연락이 안 돼서 기관에서 찾아가 봤더니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TV는 켜져 있고 TV가 임종을 한 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게 제작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TV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하니까 제가 그 질색 팔색을 하는 드라마 제목들을 다 대시더라고요. 저는 막 이거 방송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글을 써댔지만 그 어르신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즐겁고 위안이 되는 드라마인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런 드라마를 방송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김순옥 작가의 그 말에 정말 대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펜트하우스는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본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게 사람에게 해로운 드라마입니다. 내외 그냥 보통 현실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간다는 것도 문제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등장인물이 다 악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 주단태, 엄기준 씨가 맡은 인물, 그리고 천서진이 악질인 거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피해자 입장인 사람들조차 그다지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살해당한 민서라도 중학생인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과외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윤희도 대기 1번을 받은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민설아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상상을 하거든요. 물론 시도를 하진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악이 공존한다는 거를 김순옥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악의 기운을 뿜어내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특히 그 주단태의 쌍둥이 자식들, 주석근, 주석경, 물론 심수련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비뚤어졌다, 이런 설정이긴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설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민설아에게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도 또 베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죠. 그런데 이 석훈하고 석경을 보면 쌍둥이인데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쌍둥이 중학생이 서로 손을 잡고 포옹도 하고 그러나요? 서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사이이긴 하지만 뭔가 좀 묘하죠. 그런가 하면 천서진의 딸 하은별도 부정입학 증거를 가지고 협박하는 민설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고 했잖아요. 중학생이 요즘은 제일 무섭다고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중학생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주석경이 골프 라운딩 중에 캐디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중학생이 골프 라운딩을 나간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재벌가 언론사 대표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그 음성이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 없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골프 라운딩 중에 그런 소란을 부렸다가는 온 세상이 떠들썩할 일이잖아요. 사건이죠. 저는 김순옥 작가가 전작에서 아역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그리고 황후의 품격까지 아이들이 지나치게 영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고, 성인 배우도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역 배우들이 저런 역할을 맡고 나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역 배우들을 다 빼고 청소년 역할에 성인 배우를 밀어넣은 거, 이거는 뭐 잘했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방송을 보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드라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 봅니다. 보기 싫어도 그냥 꾹꾹 참고 봐요. 그런데 펜트하우스는 도무지 볼 수가 없네요. 6화까지는 심수련의 흑화를 위한 포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수련하고 오윤희가 손을 잡고 복수를 하려나 본데, 사실 저는 피해자 입장인 심수련, 오윤희, 베로나도 그다지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정이 가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무엇보다 김순옥 작가가 강조한 외로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과연 그럴까?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7회에 심수련이 오윤희를 불러서 조언을 합니다. 때론 자식을 위해서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엄마 아닌가요? 라고 물어요. 같이 악해지자, 손을 잡자, 이런 제안인 거죠. 오윤희가 딸 베로나에게 말합니다. 엄마 심장 반쪽을 팔아서라도 헤라필리스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결국 헤라필리스에서 살게 되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 없다는 그 모성애를 방패 삼은 이런 막장 설정, 이거는 정말 별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지, 자식을 위해서 악을 기꺼이 행하겠다, 이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항의 표시가 뭐겠어요? 불매운동이지. 매회 시청률 경신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7회를 끝으로 펜트하우스에서 하차합니다.